안녕하세요. 기술주 하면 보통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주 큰 기업들 떠올리시죠? 네, 그렇죠. 흔히 빅테크라고 부르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좁은 바른 시각으로 그늘에 가려진 기업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미만이지만요. 와,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9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더더 레이드 기업들이군요. 흥미로운데요? 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만드는 곳들이에요. 이 기업들이 각자 어떤 기회를 잡고 있는지, 또 그 핵심 동력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도어대시인데요. 우리가 아는 배달 플랫폼인데 이걸 넘어서 AI 광고 기술 기업으로 변신 중이래요. 도어대시요? 배달 말고요? 네, 레스토랑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AI 광고 캠페인을 만든다니 이게 기존 사업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걸까요? 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도어대시는 그 방대한 레스토랑 파트너십이랑 또 고객 주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엄청나죠.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고수익 광고 사업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역량을 데이터 기반 마케팅 우위로 바꾸는 거죠. 아하, 데이터를 광고로 연결하는군요. 네, 최근에 신비오세스라는 회사에 인수한 것도 이런 광고 기술력 강화에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이고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는 좀 어려운 전략이죠. 그렇군요. 다음은 동남아시아의 강자 Sea Limited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Sea Limited. 네. 전자상거래 쇼피, 핀테크 모니, 그리고 게임 가레나까지 이 세 분야가 전부 다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니 와, 이거 대단하네요. 세 축이 다 잘 나가는군요. 네. 특히 1분기 순이익이 43.9%나 늘었다는 점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그것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Sea Limited 성공 방식인데요. 동남아랑 남미라는 아주 특정 성장 시장에서 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강력한 생태계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각 사업이 서로 고객을 유인하고 또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사업 구조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건 계속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쪽인데요. 코인베이스 글로벌입니다. 코인베이스? 네, 미국 최대 거래소이고 또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안정성을 찾는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제도권 안에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확실히 규제라는 게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시장에서는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엔 이 규제가 오히려 기관 투자자나 좀 보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신뢰라는 아주 중요한 자산을 제공하는 셈이죠. 안정성. 네.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제도권 내에 있다는 점이 아주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안전한 관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안전한 관문이라. 자, 데이터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특정 클라우드에 묶이지 않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강점이군요. 네, 스노우플레이크, 멀티 클라우드. 2029년까지 관련 시장이 2배 이상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기업들이 왜 이렇게 클라우드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요. 특정 클라우드 AWS나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데 모든 걸 맡기는 이른바 벤더 종속의 위험성을 기업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한 곳에 다 걸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고객이 각 클라우드의 장점은 취사 선택하면서도 데이터는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해요. 이건 점점 복잡해지는 데이터 환경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혀주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군요. 유연성이 핵심이네요. 자, AI 시대에는 또 기반 기술 기업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맞춤형 칩 설계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네요. 네, 마벨. 반도체 설계 쪽이죠. 특히 직접 생산 시설 없이 설계에만 집중하는 패블리스 모델이라고 하던데 이게 AI 칩처럼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패블리스 모델은요.
그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생산시설 투자 대신에 오롯이 반도체 설계 역량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설계에 올인하는 거군요. 네, 덕분에 마벨 같은 기업은 데이터 센터나 특정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맞춤형 칩을 아주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최첨단 생산은 파운드리 파트너에게 맡기고요. 아, 효율적이네요. 그렇죠. AI 인프라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인프라 쪽에서는 클라우드 플레어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웹사이트 보안이랑 속도 개선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필수 기반 시설 같은 역할을 하네요. 네, 맞아요. 클라우드 플레어. 사이버 위협이 점점 증가하는 요즘에는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면서 디도스 공격 방어나 컨텐츠 전송 속도 향상 같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기업이나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죠. 디지털 세상의 안정성과 속도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그룹인데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꾼 기업들이네요. 아, 혁신 기업들이군요. 네. 에어비앤비는 여행 숙박의 개념을 바꿨고 로빈후드 마켓은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로 개인 투자 시대를 열었고요. 네, 로빈후드. 그리고 블럭, 예전 이름은 스퀘어였죠. 소상공인 결제 솔루션에서 출발해서 종합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이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 뭘까요? 이 기업들은요, 모두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존 산업의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확 높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 문턱을 낮췄다. 그렇죠. 에어비앤비는 비어있는 공간을 숙소로 만들었고, 로빈후드는 금융시장 참여를 쉽게 했고, 블록은 사업 운용 도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했죠. 각자의 방식으로 일종의 민주화를 이끌면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한 것, 이게 성공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로 문턱을 낮추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오늘 살펴본 이 9개의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딱 아는 그런 거대 기업은 아닐지 몰라도 각자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을 만들고 있네요. 성장 가능성이 정말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을 보면요, AI나 핀테크, 클라우드, 공유경제 같은 이런 거시적인 기술 트렌드가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엿볼 수 있거든요. 네네. 여러분께서도 이 정보들을 통해서 기술 산업에 더 넓고 좀 역동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개별 기업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변화를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기업들 외에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음 시대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면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숨은 보석들이 있겠죠? 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